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양진건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 분들하고 이렇게 또 유배문화 관련돼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아직 미완의 컨텐츠입니다. 광해군. 오늘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밀어 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조선조 500년 동안에 제주도에 많은 유배인들이 왔고, 대략 저희들이 한 300여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일한 왕이 이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근데 광해군 역사 자체도 드라마틱해서 요즘에 이제 광해군을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해군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광해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미국과 중국, 일본 이런 이제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다자 외교를 펼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외교를 펼쳐나가는 것이 좋은가 할 적에 모범으로 광해군의 실용적인 외교 노선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광해군이 하여튼 요즘 말로 하면 떠오르는 별입니다. 근데 광해군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광해군에 대한 지금 전주희 씨 집안에서도 광해군에 대해서 평가가 아직은 유보적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좀 부정적인 기조가 여전하고, 젊으신 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사학계에서도 좀 진보적인 사학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보수적인 입장은 또 여전히 그렇고 해서 논란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저희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제주도의 유일한 유배인 왕으로서 유배 온 사람으로 그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 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광해군에 대한 얘기는 제가 KBS하고 만든 영상이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광해군 조선의 유배 역사 가운데 재밌는 것은요, 어떤 일개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유배 온 경우는 광해군뿐이 없습니다. 광해군 때문에, 광해군 본인도 제주도 유배 왔지만은 광해군 때문에 광해군한테 미움을 당해서 유배 오거나 광해군을 재복권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유배 오거나 해서 대략 한 10명 정도가 광해군과 얽혀져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정에 가시면은 동계정원 선생, 추사 김정희 선생이 가려져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요즘에 동계정원 선생님도 남한산성이라는 소설 때문에도 많이 알려지시고, 그래서 이제 동계정원 선생 같은 분은 우리 제주 오현의 한 사람이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어떻게 유배 오셨냐 하면은 광해군 때문에 유배로 옵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해서 유배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주 풍토기라는 우리 제주도의 가장 귀중한 자료인 제주 풍토록이 있고 제주 풍토기가 있는데, 제주 풍토록은 충암 김정 선생이 제주도 유배 쓴 거고, 이 제주 풍토기란 거는 규창 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이건이 또 이 광해군 복권을 모의했다는 누명을 써서 제주도 유배를 오게 됩니다. 또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제 여자 유배인으로 유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노씨 부인이 있는데, 노씨 부인은 쉽게 말하면 임목대비의 어머니죠. 광해군의 계모의 어머니의 이제 어머니니까 외할머니 뻘이 되죠. 그래서 이제 노씨 부인도 우리 거로에 유배를 오고 해서, 이렇게 광해군을 이해할 적에는 광해군만 이해하면 재미가 없고요. 특히 제주도에서 광해군은 앞뒤가 막 얽혀져 있습니다. 얽혀져 있어서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 자취를 다 봤으면 좋겠는데, 이 동선이
그렇게 해서 맞질 않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송상인 같은 분은 제주도에 유배 오셨을 때 대정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이렇게 바둑도 많이 두시고, 그런가 하면 이제 간홍이익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향 남원에 헌마공신 김만일이란 집안의 딸하고 이렇게 집안을 만들어서 경주이시 국당공파 집안을 만드신 어른인데, 요거 오라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안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간홍이익이란 분도 광해군을 비판했다가 유배 와서 그래서 한 4년 동안 살면서 이제 검은고를 뜯으시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가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김진용이라는 훌륭한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해군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렇게 그분들과 얽혀진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보다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해군 유배기를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조성을 했냐면은, 광해군이 들어온 곳이 행원입니다. 원래 유배인은 조천하고 그러니까 별도, 화북, 포구 두 개, 조천포구와 화북포구 이외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갈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공식 포구고, 이제 날씨가 좋지 않거나 그때 사정을 보면 여러 군데로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광해군 어른은 이제 행원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행원으로 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주사 김정인이 면함 최익현 선생이 대부분 다 화북으로 들어오시고, 또 끝나면 화북으로 나가시고. 근데 옛날 제주 바다라는 것이 죽음의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탁 정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었는데, 광해군은 이제 행원으로 와서 이제 제주모까지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 구제주 국민은행 자리에서 한 5년 정도 사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서 제사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덕정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양주로 이렇게 운구가 되십니다. 거기에 얽힌 비밀스러운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풀어드리기로 하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오늘날 누구 어른 돌아가시면은 요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물론 이제 냉동이나 시키지 않으면은 금방 시신이 부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광해군 시신은요, 옮기는데 3개월이 되는데도 부패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는가? 과거 옛날 우리 이집트 미이라를 생각하면서 숙제가 있듯이 대단한, 그러니까 저희 선조들이 지혜란 것이 참 여러 가지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발전했다고 보지만은 선조들의 그 여러 가지 뭐와 비교하면 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염장기 이 시신 이 광해군 시신 부패하지 않았던 거는 굉장히 숙제입니다. 숙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KBS 스페셜에도 다룰 겁니다.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 광해군 컨텐츠를 저희들은 좀 주목해서 제주도에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물론 그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도 계시겠죠. 반대하신 분 계신데, 광해군은 참 똑똑하고 영민한 친구였습니다. 친구란 표현을 이렇게 드려서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 확실히 동계정원 선생이나 많은 사람들이 광해군한테 굉장히 광해군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 광해군 매력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신분으로 볼 적에는 조선의 사회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죠? 서얼이고, 그죠? 왕이 될 수 없는, 왕이 돼서도 안 될, 왕으로서는 결코 자격이 없는 인물인데,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걸 만나면서 그의 능력을 보이게 되죠. 임진왜란이 아니었다면 광해군은 아마, 그 자리에 못 갔을 겁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그 현장에서 그는 그야말로 매력을 과감없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반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동계정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 광해군 매력에 빠지죠. 광해군 때문에 유배였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간홍이익 선생도 그렇고 다 광해군의 그 임진왜란 분조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청와대의 권한을 두 개로 나눕니다. 선조가 하나 갖고 이제 광해군이 가지면서 선조는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간 거고, 피신을 한 거고, 그 임진왜란 현장에 광해군이 몸소 이 현장 지휘를 하게 되죠. 현장 지휘를 하면서 굉장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광해군을 따르던 특히 동계정원 같은 사람은 광해군의 매력에 확 빠지죠.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지만 너무 좋아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좋아하게 되면은 또 금세 또 섭섭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또 그 원인은 광해군이지만은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전혀 그 전과 이후에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참으로 많은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물론 그 집권 때문에 왕권 강화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도대체 이렇게 영민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는가, 표변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하는데 그 이유를 구태여 말한다면은 왕권 강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박노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에 가장 아픈 귀절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어머니,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우리는 박노해라는 그 시인이 왜 어머니,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 이렇게 썼는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어머니만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이 때론 우리는 늘 원수일 때가 많죠. 광해군에게 있어서 원수는 바로 선조였습니다. 선조. 아시겠지만은 이순신도 임진왜란 때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이순신도 외적하고 싸운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선조하고 싸웠어요. 선조. 이순신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알고 마지막 죽고자 했습니다. 살아남으면은 선조 때문에 그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는 장렬하게 죽는 게 차라리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그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칼의 노래라는 김훈의 소설에 그 선조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임금이었습니다. 특히 신하에게도 그럴진데 아들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아버님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어머님이 되지 말랍니다. 이게 자식들을 믿는다는 게 쉽진 않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줘난 아들이고 내가 힘줘난 딸인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조는 믿지를 못합니다. 광해군을 계속 의심을 해요. 계속 의심을 하고 드디어는 명나라가 광해군을 신임을 해버리니까 이제 아들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은 아들에 대해서 질투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그 권력에 올라가면 아들이고, 인조도 마찬가지였죠. 인조도 자기 아들 다 죽이고 며느리 죽이고 손주들 다 유배 보내고, 이건 도리어 우리 상식으로서는 납득되지 않는 짓을 하는데 그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해군은 아주 그 뭐랄까요, 아버지 컴플렉스 때문에 참 시달렸던 임금이고, 왕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영창대군을 동생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임목대비도 사실은 죽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폐위시키고, 그렇죠? 그러면서 참으로 이제 파국을 치닫습니다. 그때 그 광해군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신하들, 특히 동계정원은 목숨을 걸고 광해군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참 광해군 동계정원이 대단한 장관입니다. 나중에 인조 반정이 돼서 집권했을 적에 인조를 모셔보니까 인조가 광해군에 반도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이 능력이 반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굉장히 섭섭해하죠.
그건 광해군 인조만이, 동계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이 굉장히 커서, 동계정원은 목숨을 걸고, 그만했다가, 광해군은 동계정원이나 간홍이익을 치고 싶었지만은, 동계정원은 자기하고 전선을 누비던 역전의 용사들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전선을 누비던, 임진왜란의 전선을 누비던, 이 북풍한설을 같이 견디던 동지들인데, 차마 죽일 수는 없고 해서 제주도에 10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10년 유배를 보내죠. 그래서 광해군의 이 여러 가지가 꼬이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서도 광해군은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 외교 문제에서 이 상당히 능란한 솜씨를 보여주기도 했고,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본인의 그 컴플렉스 때문에 궁궐 이 공사에 너무 많은 이 토목공사가 문제입니다. 진짜 이 토목공사가 문제예요. 이 지금 이 토목공사가 어느 분의 토목공사가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듯이 광해군도 토목공사 때문에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궁궐을 지으면요, 거기 살아야 되는데 궁궐 짓고 또 안 살고요. 특이하죠. 예. 그래서 그 굉장한 지금 심리적으로 컴플렉스에 굉장히 시달리다가, 그래서 말년에 이제 광화도에 유배되고 제주도에 유배되면서 이제 특히 제주도에 유배 와서 광해군의 이런 모든 게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모든 게 더덥다는 것을 알았는지, 그야말로 성경 말씀에 뭡니까? 베니티,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년의 집권보다 더 긴 19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65세까지 좀 비교적 좀 장수하신 거죠. 근데 그래서 광해군을 오늘 저희들이 이제 그 행원 포구를 꼭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가봐야 뭐 바다밖에 볼 게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광해군의 그 부인도 죽고, 강화도에서 부인도 죽고, 또 아들도 죽고, 그렇죠? 아들이 이렇게 탈출 모의를 하다가 죽게 되고 한데, 그래서 제주도 와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동선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노시부인 대비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후손들이 노시부인을 원래 거로에서 모셔야 되는데, 거로의 땅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쪽 성당 쪽으로 옮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볼만하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그 광해군을 비판했다가 유배 와서, 여기 제주도 여자하고 경주시 집안을 만들면서, 제주도의 가장 훌륭한 스승, 명도암 김진용 선생을 키우셨는데, 거긴 꼭 보셔야 됩니다. 명도암 김진용 선생. 저희가 제주도의 교육의 역사를 얘기할 때 근대 이후에 제주도의 가장 큰 교육의 인물로 얘기하라면은 최정숙 교육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최정숙 교육감님이 제일 우뚝하시고, 근대 이전은 아마도 명도암 김진용 선생일 겁니다. 그분은 제주도 귤림서원을 만드신 어른이고, 아주 제주 교육의 아주 상징적 좌표인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에서는 그분을 향현, 고향의 동네의 어른으로, 큰 어른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래서 김진영 선생님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이 돌아가셨던 오늘 처음 아실 겁니다. 제사 지냈던 관덕정도 새롭게, 관덕정이 이제까지 뭐 하는지 잘 모르셨는데, 거기는 이제 시신이 웅구돼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제사가 지내집니다. 제주 삼읍 가장 대제로 큰 제사로 지내집니다. 그래서 그 제사 관련된 걸 제가 기록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그것도 제가 그 광해군 국장 예절 때 이렇게 노제 지낼 장소로 거기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요. 그것도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적거했었던 장소,
그 다음에 오현단을 가보실 것 같습니다. 오현단은, 제가 제 대학원 제자가 있는데요. 아주 똑똑한 여자 제자인데, 지금 나이가 한 40대 중반일 겁니다. 만나보면 아주 똑똑한데, 세상에 이 친구한테 지난달에 오연단 견학을 이제 다 봤더라도 오연단 견학 가서 새로운 얘기를 제가 해주려고 가자 했는데, 교수님 오연단이 어디입니까? 오연단이 뭐 하는데?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모르냐 했더니 진짜 모르냐. 한 번도 안 가봤대요. 너 육지에서 시집 왔냐 했더니 아니 제주도 출신이래요. 세상에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다 동문시장 부천히 드나들면서 오현단도 모르니. 그래서 이제 그때 오현단, 그 다음에 오현단 인근에 뭐 충암김정이라든가 광해군 석거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면서 또 그날은 이제 학교 관련된 학교 터들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오현단 혹시 이 중에도 못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얘기 좀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광해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으로 약속을 드리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이제 받았습니다만은, 추사도 계속 할 것이지만은, 다음부터는 이제 요 광해군을 좀 잘 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조선 왕이란 것이 우선 볼만한, 이게 화려합니다. 화려해. 우선 복장이나, 뭐 의상이나, 복장이나 의상 마찬가지지만, 밥상이나, 뭐 행차나, 뭐 화려하기 때문에 그걸 재현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불 꺼버리지. 이걸. 너 그리 눈을 오라 해도 발걸음 못하니 이제야 찾아가. 내 동반이었던가. 지금아. 정상군과 더불어 조선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폭군 혹은 태문화로 알려진 암군 것입니다. 예. 뭐 질문 오신 김에, 질문 좀 하십시오. 광해군이 참 명군의 자질을 타고나고 또 북인과 서인의 어떤 갈등 없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 뭐 그런 인물인데, 제주도에 와서 이제 4년 4개월 살면서 마지막 돌아가는 것이 인조 18년 7월 1일 이렇게 해서 이시방 목사가 장계 올라간 것이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실록에 보면은 목사가 잠겨진 자물쇠를 뜯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아까 제주사에서는 문이 그냥 지게문 열려가지고 열린 상태에서 나인이 뭐 이제 막 통곡을 하고 목사 대신 누가 오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실록상에는 잠겨진 자물쇠를 부수고 가서 이시방 목사가 염습을 했는데, 그쪽 서울 한양에서는 관리들 나쁘다고 했는데 또 인텔리 아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교수님께서 이 광해군 이제 제주도에서의 어떤 과정에서 나중에 합쳐가지고서 장례식을 한다고 치면은 그걸 염습하는 과정에서 부수었다고 해야 될 건데, 아까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뭐 제 방문이 아니고요. 위리안치를 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위리안치는 되게 이제 원래 지금 동계정원 선생이 쓰신 위리안치기에도 보시면은 다 해서 개구멍 정도 밥을 넘나드는 뭐 요 정도만 만드셨다고도 하고 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당시 누워 계신 방문이 아니기보다도 모르겠어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리안치를 부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또
그렇게 해야 될 것도 같고요. 그래서 뭐 그 문제는 더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위리안치에 됐던 울타리를 부수고 또 시신을 염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돌아가시면서 남양주까지 시신이 묻힐 때까지 이 스토리도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일종의 거대한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고 운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행렬이어서요. 제가 생각할 때 큰 제주도에서 가장 큰 행렬이 한 서너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귤림서원이 사액서원, 임금이 인정하는 서원이 돼서 임금이 직접 이제 귤림서원을 인정하는 요즘 말하면 인정식을 하는데 그 행차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귤림서원 현판식 행사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큰 행사 중에 하나는 광해군의 이 죽음과 관련된, 비록 이제 국장은 못 지냈지만은 그 뒤처리가 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왜냐하면은 지금 가볍게 관덕정에서 제사 지냈다, 이 정도만 아까도 했는데, 그 제사를 위해서 삼읍에서 이제 다 참여하고 제사 물건들 대고 이런 것들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정은 뭘 담당하고 정의는 뭘 담당하고, 요즘 말로 큰 아들은 뭐 하고 큰 딸은, 제주도에서 그런 게 참 재밌던데, 그렇게 해서 각 삼읍에다가 일정한 제사를 위한 몫을 주고 할당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간이 한 3개월인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시면 강화도에 도착했을 적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시신이 하나도 부패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참 숙제고요. 숙제입니다. 뭘로 했을까 해서 제가 이 바닷가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꾸 물어봤더니 해초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러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배워도 싶고. 직접적인 사인은 밝혀졌나요? 사인은 이제 병사입니다. 사인은 여러 가지 의사, 우리 이제 강영민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제주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왕들의 생로병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좀 도와드렸는데, 왕들의 생로병사에서 보시면 각 임금마다 하여튼 병을 다 달고 사셨어요. 달고 사셨는데, 광해군도 이제 그런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자세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광해군은 역대 임금 가운데 65세로서는 비교적 굉장히, 장수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걸 또 아셨고, 이제 근데 선생님도 아시지만은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특히 권력 맛. 적어도 강화도에 있었을 때도 제집권에 대해서 또 그 신하들이 제집권을 자꾸 도모했고요. 본인도 그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컸고, 그래서 인조도 그것 때문에 멀리 보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보냈고, 그게 어쩌면 그를 살게 한 또 힘이었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그것이 다 더럽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사가 왕인들 또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선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광해군의 행적을 보시면서, 광해군이 늘 비판해서 유배온 사람, 그리고 광해군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유배온 사람, 그분들의 행적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시간. 이렇게 높은 사람이 죽은 거니까 당신들의 삶과는 무관한 거예요. 이래 뜯기나 저래 뜯기나 내 삶에 분간이 있간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 도민들이 무관심했을 수도 있는데,
그 돌아가셨을 때 그게 어쨌든 간에 소식이 퍼지고 장례 행렬도 이렇게 웅장하고 이럴 때에 뭐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어떤 그 보통 평범한 도민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혹시나 알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요 어쨌건 역적 폐당으로 몰리고 그 측근들이 뭐 양반 호적에서도 파이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중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때 되게 지금 역사적으로 안 좋게 평가받고 있는 그 측근들 내지 광해 시대를 살아갔던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재조명하거나 그 추모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제주도 분들이 사실 유배인들 때문에 뭐 시달렸죠. 저는 유배인들이 제주도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추사 같은 분들은 제자들을 많이 기르셨고 또 아까 광해군 때문에 유배 왔었던 간홍 이익 같은 사람은 분명히 제주도에 김진용이나 고흥진 같은 훌륭한 스승들을 제자들을 키웁니다. 그 덕에 이제 제주도 문교 교육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게 하는데 물론 이제 광해군이 와서 또 위리안치된 상황에서 뭘 이제 제주도에 어떤 영향이 있었겠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우선 왕이라는 존재가 제주도에 왔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귀동냥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쉬쉬하면서도 얘기를 나눴을 것이고 또 죽었을 적에 대제를 지낸다든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보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요즘 말하면 컨텐츠들이 보여졌고 그걸 경험했고 그러면서 저희 제주도의 여러 가지가 조금씩 이제 그 충격도 받고 뭐 변화도 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변화시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표류인들이 뭐 본인이 원치 않았더라도 표류 때문에 밖을 세계를 이국을 보고 와서 세상이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들려줬었죠. 그래서 알겠지만은 김기량 같은 사람은 전혀 그냥 항아리 장수하다가 그 난파돼 가지고 마카오까지 갔다가 거기서 천주교를 접하게 되고 결국 제주도까지 와서 천주교 최초의 신자로서 역할도 전혀 뜻하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런 표류가 제주도 분들의 여러 가지 의식 진작에 큰 도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오키나와 표류해서 돌아와서 그래서 공식적인 거 외에도 더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배인들이 어떤 세상의 물정을 전해주는 메신저인 것 같습니다. 메신저 가운데 그 메신저 가운데 또 이제 광해군도 한 몫을 어떻게 했느냐 그건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광해군과 관련된 여러 사람 한 10명의 유배인들이 얽히고 설키고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할 때 그 광해군의 영향도 만만치 않음을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지금 이제 관광지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예전에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상당히 유명한 유배지였죠. 그리고 특히 이제 광해군이라는 이 왕이 이제 유배를 왔던 곳이다라는 것에서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광해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자신이 왕이었을 때 유배를 보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배를 왔었고 자기 이제 복권 운동을 하다가 또 유배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유배라는 그 본인의 유배를 통해서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 이제 얽혀 있다라는 것에서 또 하나의 흥미거리를 찾을 수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다 다 막아졌지만 옛날에 옛날 좀 상상을 해보시면 이 바다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 광해군이 그것도 이제 바다를 보고 온 건 아니죠. 다 와서야 여기가 제주도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보는 기분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비석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 임목대비의 아버지죠, 김재남이라는 그 김재남이 어떻게 이제 뭐 그 광해군에 의해서 뭐 죽고, 그다음에 임목대비가 유배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비석을 돌아가면서 이제 글씨로 이제 빼곡히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시는 비석들은 그 이제 영창대군 뭐 김재남, 그다음에 그 아버지 형제들에 관련된 것들을 쭉쭉쭉 세워서 이제 넣은 거예요. 분림선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의 교육장 교육에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김재현 선생님은 여기다 모셨고요. 뭐 그래서 이 명도암이라는 호를 따서 이 마을이 이제 명도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그 호를 따서 마을 이름을 그 정할 정도면 그만큼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 그 아까 그 김진영 선생님의 스승 간홍 이익 선생이 유배지를 했던 그런 터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가보시면 이제 비석도 있어요. 작게 비석도 있고 해서 그 이익 선생님이 이제 여기 그 유배를 와서 이제 사셨죠. 그 간홍 이익 선생도 이제 광해군의 그 실정에 비판을 하다가 유배를 왔거든요. 그래서 뭐 영창대군이 죽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머니를 계모를 쫓아내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대 상소를 계속 올리다가 이제 밉보여가지고 동계정원 선생 모실 때 같이 와서 여기서 지내다가 인조반정이 되니까 이제 풀려서 복권이 돼서 다시 이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국보위로 하면 다 알잖아요, 남들. 근데 이제 제주도 기념물 1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오연단이라는 게 좀 의미심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조선의 왕이라는 컨텐츠를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 지역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데 다행히 이제 제주도가 이런 광해라는 컨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제주도의 관광 이런 것들 산업들과 연관을 시키면 어떤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해가 제주에 왔었다는 것도 몰랐고 유배지로 제주에 오게 된 것도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문화들을 그야말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